당시에는 큰 차이는 뭐냐면 흑사병은 당시에 원인을 몰랐어요. 그래서 신의 형벌이라고 생각하고 신의 저주라고 생각하고 그랬죠. 그러나 코로나19는 중국에서 처음 보고가 되고 단 몇 주 만에 원인균을 밝혀내고 전체 과학이 발달했으니까 지놈도 밝혀내고 순식간이죠. 사실은 뭐 1, 2년 만이니까 백신도 개발해내고 한 그런 차이가 가장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원인을 알았느냐 몰랐느냐 이 얘기가. 코로나19 때에도 보듯이 우리가 격리 조치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잖아요. 그런데 흑사병 때는 정반대의 조치가 사실은 일어났죠. 왜냐하면 신의 형벌이라고 생각했으니까 뭘 했겠습니까? 당시는 유럽은 종교의 시대였고 그러니까 하느님 살려주십시오 하고 교회에 많이 모이고 오히려 더 모였던 거죠. 그러니까 더 전파도 빨리 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죽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는 한 마을에 흑사병이 돌면 그 마을 자체를 격리해버리는 그런 조치가 취해지긴 했지만 초기나 그럴 때는 교회에 모여서 기도를 드리고 하는 그런 행태가 사실은 많았죠. 사실은 코로나19 때도 전혀 그런 게 없었다고는 볼 수가 없었죠. 사실은 우리가 여러 상황에서 보듯이 뭐 길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런 일도 있었다는 게 공통점과 차이점을 똑같이 갖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또 비슷한 거는 흑사병이 유행할 때 사람들은 희생양을 많이 찾았습니다. 대표적인 게 유대인들이 우물에 독을 풀어서 그 마을을 몰살시켰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유대인들을 희생양으로 삼고 집단 린치를 가하고 학살을 하고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사실은 코로나19 때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없었다고는 사실은 할 수가 없죠. 특히 서양에서는 아시아인 혐오가 있었죠. 우리 뭐 한국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느끼지 못했지만은 외국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종종 겪었다 그래요. 그러한 질병이 유행했을 때 희생양을 찾는 것들은 과거나 지금이나 비슷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실 또 좀 달라진 점은 그것들에 대한 비판이라든지 반성을 하고 그런 것들은 현대로 와서는 하고 있으니까 조금은 극복할 수 있는 측면은 생겼다고 볼 수 있겠죠. 예. 보통 새부리 모양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그걸 해서 흑사병의 어떤 대표적인 어떤 상징같이 사람들은 생각하죠. 그래서 오히려 그것에 대해서 혐오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이게 의사들의 복장이에요. 당시 아까 얘기했던 14세기에 수많은 사람을 죽였던 블랙데스 흑사병 시대에 나왔던 건 아니고요. 그 이후에 16세기, 17세기에 등장했던 그러한 그 패스트 의사의 복장이 바로 그겁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우리 지금 얘기하자면 방역복하고 비슷한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거냐면 가면이 나와 있죠. 그 안에는 뭘 넣냐면은 향신료, 식초 같은 당시에는 병을 막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했던 약간은 효과가 있었던 그런 것들을 넣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튀어나와야 했어요. 그게 이제 새부리 모양으로 만든 것이었고요. 이제 모자를 썼죠. 보면 가죽으로 된 모자를 쓰고 장갑을 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의사들 장갑 끼고 병원에서 뭐 만질 때 환자를 다룰 때 당연히 장갑 쓰듯이 장갑을 썼고요. 긴 막대기를 쥐고 있습니다. 이렇게 들고 있지만 드는 게 아니라 환자들을 바로 만지기가 꺼리니까 이렇게 막대기로 죽었나 살았나도 보고 뭐 이렇게 하기 위해서 긴 막대기를 들고 있고요. 코트도 긴 코트를 입었습니다. 긴 코트는 이제 그것도 역시 자기를 막기 위한 어떤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현재 방호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했고 흑사병이 세균에 의한 질병인데 당시는 세균에 의한 질병이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고 더러워진 공기가 전염시키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온몸을 싸가지고 공기가 접촉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 눈은 또 뭐냐면은 유리로 된 안경을 보긴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전혀 공기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가 바로 그러한 복장이었고 또 얘기했듯이 그거를 치료하거나 예방할 수 있는 향신료, 마늘 뭐 이런 것들을 요 마스크 안에 넣기 위해서 모양이 그렇게 되면서 새부리 모양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패스트 의사는 하기가 싫었죠. 왜냐하면 어쨌든 패스트 걸린 사람들은 죽은 사람들을 다루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지위가 낮은 사람들이 그런 일들을 했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럽 전역에 흑사병이 번졌죠. 점점 그 전파되면서. 근데 흑사병의 피해가 적었던 지역들이 있어요. 첫 번째가 프랑스와 스페인 사이에 피레네 산맥이 있죠. 또 이탈리아 북부에 알프스에서 산악 지역 있죠. 그 지역들. 그 다음에 체코라든지 폴란드 쪽에 있는 그 동유럽의 또 지역, 이런 지역들은 피해가 적었어요.
이 지역들은 뭐냐면은 인구의 밀집도가 떨어지는 지역이에요. 그리고 외부하고 좀 단절되어 있으면서 인구의 밀집도가 떨어지는 지역들. 인구의 밀집도가 큰 지역일수록 피해가 컸죠. 예를 들면 당시만 해도 프랑스가 큰 지역이었고 플랑드르 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들은 사람들이 많이 도시화가 된 지역들은 거의 90%가 죽었다라는 얘기도 있고 90%가 죽으면 몰살이잖아요. 그런 지역들이 있었는데 요약하자면 흑사병의 피해는 밀집도의 차이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